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7일 새벽 2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국정감사 문답과 지난 22일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문답을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윤석열 총장은 여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공세를 혼자서 막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번도 사실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법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법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아마 여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마도 해임 건의를 하자든지 탄핵하자든지 아니면은 고발하자든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감의 문답 내용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논리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과 법무장관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 너무나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이다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안 됩니다. 공무원은 다 정치적이고 국민은 다 정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파적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서 법을 행사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이지만은 그 사람은 현재로는 정파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는 거.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이기도 하고 정파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법을 농단하고 있다. 그게 바로 두 사람의 청문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예컨대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한 이유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부정이 있었다는 건데 그 부정도 거의 구성원 몇 사람이 한 부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 구속자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펀드 게이트 사건에서 청와대 직원이 구속되었으니까 청와대도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로 금감원도 폐지해야 되고 저 울산시청도 폐지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되는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여다보면 뻔하죠.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은 여권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까 폐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근거를 대면은 수긍이 가는데 억지를 대니까 아 이게 본 뜻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 뭐 억지스러운 발언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또 하나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이란 것은 사실 위에 법이 서는 겁니다. 사실 위에 정의가 서야 그 정의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의, 자유 이런 삼층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법치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무시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기 아들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약 30분의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이제 국민들이 또 까맣게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채널A 기자와 한동훈이가 짜고 유시민을 잡으려고 했다는 이런 근거, 이런 사실을 이걸 사실로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꽁꽁 묶었는데 그 뒤에 수사는 그 근거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한동훈을 걸 방법이 없어요. 원래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이 정치꾼들이 여권에서 선동 언론과 짜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것이 추미애 씨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에 근거해 가지고 역사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뭐냐? 똑같은 패턴이에요. 김봉현이라는 사기 피의자, 사기 혐의자가 쓴 편지, 공작 냄새가 물씬 나는 그 편지에 따라서 검찰이 야당의 비리 수사를 안 하고 있다. 또 검사 3사람이 향응을 받았다. 2개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는 이미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깊숙이 진행 중이고, 검사 3사람을 접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자들이 확인에 의하면은, 그건 특히 조선일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검사가 아니고 금감원의 검사역일 것이다. 김봉현이라는 자가 잘못 알았다. 또는 종업원이 잘못 이야기했다. 이렇게 지금 구도가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을 묶은 그 수사지휘권의 바탕이 되는 그 사실에 대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엄청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 로비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검사를 술 대접했다는 이 주장은 그 뒤에 부정되거나 현재 최소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술 대접받은 검사의 소속과 직책을 공개했다 이겁니다. 만약 이게 거짓말로 밝혀지면 이런 명예훼손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다가 김 씨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별다른 근거도 없는데 실명을 공개했다니까. 소속과 직책을 공개했구만요. 소속과 직책을 공개했어요. 소속과 직책을.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위정죄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신동건 의원이 JTBC 보도를 보면은 김 씨가 검사 3명을 접대한 룸살롱을 4월에 검찰이 조사했고, 그 자리에 금감원 소속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추 장관은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계에서는 JTBC 보도를 오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복도에 마주쳤다고 한다.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김봉현 진술만 정취하고 그것을 입증할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 장관은 지금도 김봉현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뒤에 뒷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 의원이 인용한 기사는 22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이 라임 자산 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현장을 이미 조사해 놓고도 윤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근거로 제시를 했다가 시점이 맞지 않자 오보인 것으로 거의 드러난 기사입니다. 윤 총장은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었지 김봉현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 압수수색 시점은 김봉현 체포 전이다. 해당 술집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4월 18일에 발부되었고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이 룸사롱을 압수한 것은 4월 21일, 김 씨가 체포된 것은 4월 23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상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종업원이 검사도 술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이 검사도 술자리에 있었다는 종업원의 말이 조선일보의 취재에 의하면은 그게 금감원 검사역이다 이거죠.
검사가 아니고 금감원의 검사역을 검사라고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추 장관은 보고 단계에서 은폐됐는지 감찰 중에 있다면서 특정 검사의 현재 소속과 직책을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김 씨가 3명의 검사를 접대했는데 그중 1명이 라임 수사팀장으로 왔다고 지목한 검사였는데 해당 검사는 김 씨를 알지도 못하고 술 접대는 사실 무근이다 라는 입장이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추 장관은 해당 검사의 현 소속을 밝히며 룸살롱 접대 검사라고 특정을 했다고 하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뒷감당을 안 해도 된다, 이 정권이 있으면은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도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도를 넘어도 너무 넘고 있습니다. 아니,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때 한 번 헛발질을 했으면은 그걸로 탄핵감이죠. 그러면은 미안하게 됐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의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목표가 윤석열 총장 잡는 데 집중되어 있다. 윤석열 총장을 가만히 두면은 여권의 비리가 폭로되겠다. 그것을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추미애 법무장관의 역할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추미애 두 사람을 같이 부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혹시 윤석열이가 쓸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냐, 윤석열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 해도 나는 민주적 대통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차피 윤석열 총장은 이제 식물화 되었다, 겁낼 필요 없다, 법무장관이 다 알아서 한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위협적 요인이 아니다. 잘랐을 때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적 타격이 크다. 또 윤석열 총장이 극적으로 잘려서 나가가지고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위협적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잡아두는 게 낫겠다. 윤석열, 추미애를 왼손 오른손으로 같이 서면서 또 공수처가 발족되면은 얼마든지 윤석열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